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최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 민족주의 계열이냐, 사회주의 계열이냐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관여되어서 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배웠죠? 사회주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 항일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냐 사회주의 계열이냐 뭐 일부 다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굳이 표현하자면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민족유일당 운동은 뭐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것은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하나로 합친다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 항일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까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물어볼까요? 농민은 조합을 만들어 생존권 수호를 위한 소작쟁이를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농민조합이 활발히 조직되었다. 자, 사회주의 나오네요. 자, 일제강점기 최고의 투쟁 강도를 보여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는 1929년에 발생한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 학생운동 가겠습니다. 자, 3.1운동 탑골공원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즉 3.1운동의 중심에는 청년과 학생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후부터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항일민족운동이 자리 잡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청년과 학생들의 여러 조직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조직들은요, 대부분 비밀 결사 조직이었습니다. 일본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항일투쟁의 성격을 가진 비밀 결사가 많았다. 청년 학생들의 활동 방향은요, 인격 수양과 민주 계몽을 목표로 했고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됐다. 그렇나 봅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60만세 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청년과 학생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이 서거하게 됩니다. 순종이 죽었어요. 순종이 죽으니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순종의 장례식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고종의 장례식 즈음에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한번 해보자라는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조선공산당하고요. 자, 조선공산당. 자, 조선공산당 뭡니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자, 그리고 천도교, 동학입니다. 동학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자, 학생에는 당연히 사회나 민족주의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사회주의가 좀 더 많았고요. 거적적 규모가 큰 시위를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이 바보냐? 일본이 바보야. 고종의 장례식 때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방향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자, 그리고 다 잡아가 버려요. 누굴 잡아가느냐? 다 잡아갑니다. 누굴 잡아가느냐? 조선공산당에서 60만생을 준비했던 지도부를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천도교에서 60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인물들을 잡아갑니다. 이거 잡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아요? 학생들만 남는 거예요. 학생들은 솔직히 안 잡아가잖아요. 학생들은. 그러잖아요. 학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학생만. 학생들이 어때? 야, 우리 그냥 이대로 그만둘까? 아, 이대로 그만두면 좀 그러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 본인들끼리라도 합니다. 본인들끼리. 그래서 거적적 시위를 준비하다가 발각돼서 공산당 지도부와 천도교 지도부가 잡아가니까 학생단체의 주도로 만세 시위를 전개합니다. 근데 일본이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 가지 경문들을 준비해요. 이런 경문들을 준비합니다. 경문들 준비해서 이거를 뿌리는 거예요. 바닥에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경문을. 그럼 사람들이 경문을 읽겠죠. 자, 주소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경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경문이에요. 아,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0만세 운동 때의 경문입니다. 학생들이 뿌린 거예요. 자, 근데 봐보세요. 자, 보면 뭐 전부 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소장료를 바치지 말아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는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소장료 인하라든가 노동운동의 내용이 담아져 있죠. 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물산장려운동의 느낌도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의 성격과 민족주의의 성격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은 제가 아까 말했어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민족유일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의의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일제 타도를 위한 민중 투쟁의 지침을 제시했고, 민족 유일당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됐다. 그래서 1926년에 60만세 운동은요, 60만세 운동은 드디어 우리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인 바로 1927년, 이거 육자예요, 육자. 육자가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바로 신간해라는 민족 유일당 탄생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경문을 풀었잖아요. 경문을 아까 보시면 나왔죠? 지나가던 일본 친일 순사. 그리고 그 옆에 일본인 기무라 있었죠? 예. 이 두 명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민이 가세하고 각지에서 학생들의 동맹 휴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60만 세 운동이에요. 이게 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우리 뭡니까? 광주 학생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주로 이제 독서회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몰래 만들어진 조직이었고요. 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동맹 휴학, 그 다음에 수업 거부, 그 다음에 등교 거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이었죠. 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약간 실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주 이제 기차 안에서 이제 보통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차 안은 아니고요. 나주역입니다. 나주역. 나주역에서 박기옥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박기옥이라는 여자를 일본 학생이 성희롱을 해요.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사촌 동생인 박충재라는 학생이 있어요. 자, 자기 사촌 누나가 일본인 학생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사건의 발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처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일본인 학생은 아무 처벌하지 않고 우리 한국인 학생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죠.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 날짜가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날이 11월 3일입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광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체의 노력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됐죠.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신간회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과 노동자들도 뭐야 애들.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자 하고 드러나게 되고요. 자, 심지어 어디까지? 해외로까지 확산됩니다. 당시 박기옥을 괴롭혔던 일본인 학생이 푸쿠다, 다나카. 이름들도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도 처벌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요, 초기에는요, 어떤 성격이 강했냐면, 민족차별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육을 떠나서 일본 자체를 비판하는 항일투쟁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의의 가겠습니다. 자, 의의는 뭐, 많은 분들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지만 학생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들 전 계층이 참여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 되겠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나와주세요. 자, 60만세 운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1926년이죠. 1927년에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이 신간회는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건이 전부 다 1929년이고요. 첫 번째는 바로 원산 총파업을 지원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정말 수능에 많이 나오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줍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일본 총독부의 눈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신간회가 이제 총독부의 탄압을 좀 일부 더 받게도 됩니다. 자, 요
요 구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잠깐만,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요 구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보면 장난쳐요. 암태도 소작쟁이에 신간회가 지원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신간회가 지원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연도가 틀려요. 신간회는 있지도 않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의 경문입니다. 검거된 학생을 우리 손으로 탄압하자. 아까 제가 뿌렸던 경문과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자, 항상 사료를 보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라고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의 경문이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경문이 되겠습니다. 학생, 청년, 교원, 재군이여 우리는 농장, 농촌, 광산, 학교로 몰려가서 우리의 슬로건을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 경애하는 전 조선피 압박 계급 재군이여. 약간 느낌이 어때요? 약간 항일투쟁의 성격, 사회주의의 성격으로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즉 이 자료 1번을 보시면요. 식민지 차별교육을 철폐하라는 게 메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점차 뒤로 가면서 사회주의 성격도 강해지고 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도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신간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 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로 갈게요. 자, 여기다가 표를 한번 이걸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거를 일단 그냥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문들이 바닥에 엄청 뿌려져 있네요. 여러분들 이광수라는 사람 알 겁니다. 이광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화면 속에 나오는 이 기린이라고 불리는 개그맨이냐 배우냐? 배우예요? 하여튼 이분을 생각할 건데요. 저는 딱 이광수 하면은 뭘 주장하냐? 자치론을 주장을 합니다. 좀 이따 자료도 보겠지만 이광수가 언론사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민족적 경륜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민족적 경륜이란 뭐냐? 우리 민족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민족을요, 우리를 무능하고, 우리를 무능하다고 봅니다. 무능하다고. 우리가 무능하대요. 우리 민족 자체가 무능하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열등하대요. 진짜 우리가 그런가요? 옆에 친구 보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세요? 우리 수지, 소리 어때요? 무능해요? 열등한가요? 그런다고요? 그래요? 소리 어때요? 수지 어제 무능해요? 열등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소희와 수지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이광수의 생각이 맞네요. 이렇게 서로 심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근데 이광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광수는 뭘 주장하냐? 우리는 무능하고 열등하니까 일단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자치 그 다음에 후 독립을 하자.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든지 선자치 후 독립,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신간회의 창립 이유, 신간회가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자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광수의 이 생각을 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은 나눠집니다.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광수 저 미친놈 새끼, 저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 절대 이건 있을 수 없어. 네 말처럼 우린 절대 일본과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광수 때문에 나눠지는구나.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리와 수지는 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진짜 맞아. 내가 소리를 보니까 너무 무능해. 우리 민족 그런 것 같아. 또 소리는 수지 보니까 수지 열등도 쩔어. 안 돼. 그게 진짜 안 돼. 맞아. 광수 생각이 맞아. 이거 확실해. 그래. 나는 이광수를 따르겠어. 해서 일본과 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독입니다. 일제입니다. 일제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를 좋아할까? 당연히 얘네들은 애들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사랑해요, 타민. 얘들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하트 뿅뿅을 보내는 거죠. 하트 뿅뿅을 보냅니다.
조선 총독이 찾아오는 거죠. 수지상 우리랑 함께 하니까 수지가 하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 거예요. 솔상 친일파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좋아요. 솔상 우리 함께 술상을 받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둘이가 이제 친일파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나 놓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살짝 어때요? 위기감이 빠져 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자, 이게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이게 민족주의 계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1927년에 신간회가 만들어질 시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족주의 계열은 얘네들이 위기예요. 위기. 얘네들은 하트 뿅뿅. 수지상, 술상 이 두 명이 솔상 솔상 수지상, 솔상 그 다음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연우과, 막 유담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장을 합니다. 자, 사회주의 잠깐 볼까요? 사회주의 애들. 사회주의는요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일본이 사회주의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바로 왜 화살표가 나오냐? 자,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바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잡아가 버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잡혀가지 않고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들은 또 괜찮하거든.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하긴 했지만 대부분 합법적으로 일본이 허용해준 범위 안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민족주의 계열들도 지금 분화가 돼가지고 되게 위기라고 하던데 지금 우리 사회주의자들도 너무 위기예요. 자, 위기예요. 자, 얘도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까요? 위기. 얘도 위기입니다. 자, 한국사 시험이 딱 끝났어요. 한국사 시험이 끝났는데 지민이가 한국사 시험에서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원이가 다가옵니다. 지민이 너 한국사 하나 맞았니? 나 하나 맞았어. 나도 하나 맞았어. 둘이는 절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나 함께 해도 되겠다. 야, 나 너랑 합칠 수 있어. 정오의 선언이라는 걸 사회주의자들이 하게 됩니다. 정오의 선언이란 뭐냐? 타협적 민족주의자, 조선 총독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수지상, 솔상 이런 애를 제외하고는 너희들하고는 나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아까 얘기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민이 합쳐져서 신간회를 만든 거죠. 서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사회주의는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둘 다 위기였어요. 그래서 뭉쳤던 겁니다. 자, 일본이 이거 인정해줬을까요? 인정해줬습니다. 합법적 단체입니다. 신간회 합법단체가 되겠습니다. 가끔 공부하시다 보면 신간회하고 신민회하고 헷갈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헷갈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시 1927년 이 즈음에는요. 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콜라보 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의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건 신간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난 시간이 아니고 바로 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국장일에 시작된 60만세운동은 일제 타도를 위해 민중이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투쟁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자,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자, 가겠습니다. 자, 60만세운동은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일제의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합법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게 정오의 선언이 아까 했던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겁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은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에 비해서 위치가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절대 독립을 주장하고 이광수가 주장했던 자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와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또한 국외에는요. 중국 여러 지역에서 민족 유일당 축성에 민족 유일당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얘네들도 각각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었는데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루어졌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신간의 창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은 3.1운동 이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나눠지게 되고요.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되고 이광수와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론을 주장했다. 자, 3.1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 사회주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조선공산당 만들어지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게 치안유지법이죠. 치안유지법. 굳이 이 사이에 뭐 하나 넣자면 치안유지법. 흰색이 나오지?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조선공산당 만들자마자 바로 만들었죠. 그리고 두 개 합쳐져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 볼까요? 자,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강령을 볼게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자, 3번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죠.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한다. 기회주의자 누구예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광수, 채린, 성수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의 지혜를 설치했고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조직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신간회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제일 큰 게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강연의 연설의 야학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했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죠. 하지만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면서 실시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해설을 가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신간회 만들자고 한 게 누구예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그럼 이제 헤어지자고 한 것도 누구예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신간회 해설을 보겠습니다. 신간회를 만들자고 한 것도 사회주의였습니다. 신간회를 없애자고 한 것도 사회주의죠. 근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되게 멋진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바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자, 해소라는 건 이별이 아니에요. 지금 사정상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내에 다시 모인다는 뜻이 해소입니다. 이별과는 다른 개념이죠. 즉 신간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사정상 잠깐 떨어져 있는 거지만 다시 우리는 민족유일당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이별할 때 우리 헤어져, 우리 이별해,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인이 남는다면 우리 해소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야? 이런 무식한 놈 꺼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남자친구가 해소하자고 신간회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자친구 괜찮은 남자입니다. 자, 해소라는 단어 해소가 되겠고요. 자, 지도부예요. 자, 아까 우리 보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있었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민중대회를 개최했죠. 지도부의 일부가 조선총독과 정도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서 요즘 뭐 고문 많이 당하겠죠? 고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들 중에서 이 지금 위기를 피해가고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일부 뭘로 바뀝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알죠? 지도부의 타협적 노선이 등장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죠? 막 고문 당하고 변절을 강요하고 친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자,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한 국제공산주의 연맹. 국제공산주의 연맹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코미테는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코미테는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코딱지라고 합니다. 코딱지. 코미테는 뭐가 있어요? 봐보세요. 코미테는. 여러분들 코미테는 코 밑에 한번 만져보세요. 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만져보세요. 자, 웃길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코 밑에는 뭐가 있나요? 코 밑에 그대로 코딱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이야. 좋습니다. 코미테는이라고요. 국제공산연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국제공산주의 연맹에서. 근데 이 시기는 뭐가냐? 30년대에 넘어가면서 하지마. 민족주의와 합치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해 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 1931년에 해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네요. 자, 영양가일까요? 민족협동전선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소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요 완전히 더 색깔이 강해집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적색이라는 표현이 쓰거든요. 좀 더 사회주의 성향을 드러내요. 그래서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반면에 민족주의계는 더 민족주의화 됩니다. 다만 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나눠지면서 민족주의 색깔이 더 진해지고 사회주의 색깔이 더 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신간회의 배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오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정륜. 나쁜 놈이죠. 예.
네, 보시면 내용 자체가 이광수의 자치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상당히 평가를 절하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이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